음. 영입 인사가 와서 공천을 받아요. 그러면 활동가들이 그 밑에서 쉽게 말하면 노동력을 대주는 사람밖에 안 돼요. 맞아. 그죠? 너무 슬픈 것 그러면은 같아. 번아웃 돼요. 그 음. 사람들이 그러다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나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총선용 인재 영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쟁점 법안들이 대부분 통과가 되면서 각 정당들이 사실상 총선 체제에 돌입을 했는데 그렇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역시나 이번에도 인재 영입입니다. 각 분야 청년들이나 뭐 전문가들을 당으로 이제 외부 인사들을 끌어들여서 사실 이 인재 영입이라는 게 매 총선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라 별로 새롭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주목도가 큰 게 이해찬 대표가 연달아서 망언을 계속하면서 더 민주당 인재 영입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했던 경단녀,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런 관련된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정치권이 정책이나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떤 인재 영입이라는 이미지 정치, 포장지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만연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근데 저희 편파TV는 양당에 비해서 좀 주목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당내 이견과 비판이 상당한 정의당의 외부 인재 영입 문제를 좀 중심으로 다뤄볼 거예요. 우선은 그래요? 네. 전 조심해야 되는데. 강하고 아주 직설적인 비판을 좀 부탁드리는데 앞서서 총선만 다가오면 이 벌어진 인재 영입, 이 정치권의 이 만연한 분위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인재 영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기 당에 인재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인재가 없으니까 뭐 영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당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피가 썩어서 새로운 피를 그러니까 넣는 그렇죠. 피가 뭐 썩으니까 수혈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인재가 없으니까 영입한다는 거는 자기 당이 그만큼 인재가 없다라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참 섭섭한 이야기죠. 말 자체는. 그러니까 그 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당의 이제 활동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욕하는 말인데 쓰이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이게 좀 정치권이 변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되게 큰데 변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계속 얼굴만 바꾸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것 같아요. 이 영입 케이스, 그러니까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 자체가 영입 케이스야. 그렇죠. 이 양반이 1980년도 후반인가 80 몇 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영입됐던 첫 제야 케이스예요. 평민련 출신으로 해가지고 당시 제야 운동권이 쭉 들어왔을 때 들어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해찬 지금 대표인 거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이 386들 쉽게 말하면 전대협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쭉 이인영 뭐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이런 그룹들 쭉 한번 들어와요. 근데 그나마 이때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들어온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뭐 약간 장애인 무슨 경단녀 또는 무슨 전문가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는데 사실 이게 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포장용 같아, 포장용. 자기 당의 이제 장미꽃도 꽂고 무슨 뭐 꽃다발 만들듯이 포장용 용도. 그래서 뭐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은 한 번 먹고 한 번 씹고 버리는 뭐 추님껌 불가하다. 이런 말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의해요. 예를 들면 오히려 아까 제야운동 세대라거나 386 세대를 할 때는 그들에 대한 찬반과는 무관하게 하나의 세력으로서 이 당에 이제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 나간 그런 나름대로 역할들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거의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거의 데코레이션용, 포장지용 인재영입밖에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입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 꼭 해필이면 영입은 항상 모든 게 선거 전에만 이루어져요. 그죠? 대선, 총선, 지방선거 전에 뭐 이런 사람 영입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아니고 선거 때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이벤트용 인재 영입이다. 그 개인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선거 끝나고 나면 용도 폐기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나마 의원이 된 사람은 살아남죠. 의원이 된 사람.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에서 인재영입한 사람 쭉 보니까 인재영입위원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양반이 쭉 영입을 해온 케이스를 보니까 한 30-40명 정도가 돼요. 그 정도 중에 뭐 어떤 사람은 비례대표, 어떤 사람은 지역구. 근데 지역구에서 낙선한 사람,
낙선 사람이 무슨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어디 낙동강 오리알 돼 있어요. 어디서 많이도 몰라 지금은. 양양자. 양양자 씨 같은 경우 광주 서구에 뭐 공천을 했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나마 양양자 씨는 지금이라도 이름이라도 나오는데 그렇죠.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어디서 많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우리 진중권 교수가 말하는 한 번 씹다 버리는 추닝검 신세가 된다는 게 지금 알겠습니다. 인재영입의 꼬라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미지 하나 더 얘기하게 되면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 문화에서는 우리가 입만 내면 얘기하잖아요. 저기 뭐 핀란드에 30살짜리 총리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건 뒤에 얘기하시고 알았어요. 뒤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예, 예. 예. 어쨌든 진중권에 대한 얘기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저 네. 진중권 안 칩니다. 앞에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진중권. 우리 대상은 뭐 이렇게 하는 관용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공천 문제가 음. 사실 좀 거대 양당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잡음이 정의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개방형 경선제,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의 그 대표 경선 공약이었는데 개방형 경선제로 시작된 논란이 지금 개방형 명부로 정점에 달한 분위기인데요. 비례대표 후보의 명부를 이제 외부에 개방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수년간 당내에서 열심히 내공을 다져오는 활동가들한테는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든 박탈감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의당이 도대체 당내 활동가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사실상 진성당원제를 포기한다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좀 뭐라고 보세요? 그 자기가 할 말 다 해놓고 왜 나한테 물어봐요?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진보 정당에서 영입이란 개념은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당 바깥의 사회운동, 시민운동과의 동맹의 문제성이 강했어요. 예를 들면 노동운동과 진보 정당이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이건 상층에서 한두 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앙당은 그러니까 총연맹끼리, 지역 조직은 또 지역 조직끼리 이러는 과정에서 노동운동가들이 정당으로 들어오고 농민운동가들이 들어오고 청년운동가들이 들어오고 이런 어떤 정당 정치 외부의 시민운동, 사회운동과 어떻게 좀 힘을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을 닮아가면서 약간 뭐 이름값 있고 인지도 있고 약간의 명망성이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데리고 와서 약간 뭐 이렇게 어떤 이 진보 정당의 포장 용도로 쓰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진보 정당 운동에서의 퇴행이죠. 그렇죠. 퇴행이죠. 퇴행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대로 진보 정당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 활동, 지역 활동, 정책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그걸 호소하는 힘은 당의 이제 활동 당원들, 활동가들, 상근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의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루트를 밟아 나가는 게 기존의 기성정당도 달랐는데 이런 문화와 전통도 상당히 균열과 훼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정의당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심상정 대표라는 유명 정치인의 리더십도 있었지만 묵묵히 일해온 활동가들도 공도 굉장히 컸던 거잖아요. 예. 투자가 더 크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왜 심상정 대표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시는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딴소리했어.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지를 알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왜 말씀을 안 하시냐고요. 전 그래서 예. 김종대 영입은 성공한 거예요. 자꾸 왜 나한테 갖고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저는 이런 거예요. 아까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30명 했는데 영입이 실패, 뭐 어쨌든 뭐 어떻게 사라졌다는데 적어도 이런 정당이라고 하면은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를 했어. 그럼 국회의원을 만들었어. 거기에 대한 당내 평가를 확실히 해서 그 한 사람을 성장시킨 것, 더 성장시킨 것만이 아니라 당내에 김종대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이 정의당의 어떤 일정도 어떤 긍정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것에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영입을 또 할 것인가에 대해 그걸 해는 것이 맞는 거지.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옆에다가 꽃 꽂는 식으로 이렇게 영입한다. 그러면 배 교수님은 약간 심상정 대표가 대권을 바라보고 이런. 저는 그렇다고 봐요. 보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다양하게 왜냐하면 군사 전문가 또 여기 뭐 흔히 말하는 뭐 저기 예비역 누구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거죠. 그건 뭐 뻔한 거고. 동의하세요? 이런 저는 평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가 되었던 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뭐 대선 후보가 되든 유력한 정치인 옆에 다양한 전문가분이 그렇죠. 예. 있으면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모양새가 그렇죠. 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내 옆에는 군사 전문가 있고 경제 전문가 있고 복지 전문가 있고 청년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 아니 어떤 그러면은 지금 이 총선 뭐 공천이나 이런 문제를 자기 대권을 위해서 아니 자기 근데 그거는 정치한다라고 또 봐야 되는 긍정적인 건가? 것도 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당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 자기 중심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도 있고 부정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문제는 그런 영입을 할 때는 음. 과거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김종대가 성공을 했느냐? 아니면 김종대 말고 또 다른 뭐 예, 뭐. 영입한 사람들이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예, 예. 있다고 하면 정확히 평가를 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실패한 거다. 아니면 성공했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해야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예. 그러니까 다른 기성 보수 정당식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정의당이 추구하고 진보당이 추구했던 소위 말하는 정치학교를 중심으로 활동가를 만들고 그런 흔히 말하는 젊은 정치인을 성장시켜서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것과는 좀 어긋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무슨 민주당이나 그 기존의 그 거대 정당만이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이런 영입 케이스 위주로 가게 되고 이벤트용 비즈니스 마케팅으로만 가게 돼버리면 우리가 뭐 밖에서 볼 때는 부러워하는 30대 총리, 30대 대통령, 30대 장관 이런 뭐 아주 뭐 젊은 새로운 정치인들이 어떻게 당 활동 속에서 검증도 받고 자기 능력을 또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우리 이렇게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충분히 검증되고 준비된 정치인이 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기서 빼와가지고 하는 식의 이런 패턴이 돼가지고는 자 그런 거는 우리 한국 사회의 정당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30대 여성 총리 있잖아요. 그 양반은 20살부터 그 당에서 정치 활동을 10대 때부터 했어요. 했어요. 예. 시민단체 활동도 열심히 했고. 십몇 년 동안 진짜 처절하게 싸우면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지금은 이제 국회 꼰대 새끼들만 있어갖고 지금 우리가 30살이라고 하지만은 철저하게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30대 총리 여성이라는 게 맞습니다. 훌륭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 마크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속에 부러워하는 30대 총리, 40대 총리는 예. 철저히 검증을 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와도 그는 많이 흔들리지 맞습니다.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영입했던 애가 왔는데 갑자기 이게 뭐 도덕적인 문제 생기고 다른 거 했다 그러고 흔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참 고맙네요. 예. 제가 해야 될 말 대신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없이 요 총선만 바라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진보 정당이에요? 예. 정당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 불만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이제 잘 눈에 안 보여가 잘 안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제 이제 터졌던 그 당 부대표라고 하는 30대 뭐 지방의원 그냥 이만솔 전 부대표가 탈당을, 전두환 추적자. 전두환 추적자로 불리는 이만솔 이젠 전 부대표인데 탈당을 오늘 발표하고 탈당기를 제출했죠. 예. 어쨌든 이제 이 사람도 당내에서 성장한 뭐 인재라면 인재이고 뭐 인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만솔 전 부대표가 당을 뛰쳐나가는 거에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당내 활동가들을 외면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만솔 전 부대표의 탈당을 정당성을 좀 제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놈 저놈 다 영입해서 하는데 왜 나라고 못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나 지금 같아요.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잘하는데 뭐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심상정 대표가 영입을 하기 전에 당내에 있는 싹수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얼마나 줬느냐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심상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겠죠. 그러니까 당의 시스템 자체가. 근데 어차피 대표가 심상정이니까 그럼 당이 대표가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본인이 대표였을 때라든가 아니면 누구나 대표에 있을 때 그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기회를 줬는가. 언론에 부각되고 언론에 얼굴 한번 비추게끔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의 기회를 줬다고 하면은 지금의 영입이라는 것이 정당성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기회도 안 주고 성장의 기회도 안 주고 뚝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듣기로는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누가 키워주냐 알아서 성장해야지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생각한다고 이런 들었거든요. 우리 같은 이런
정당 환경에서 스스로 커라. 어떻게 큽니까? 그러니 그럼 자기는 스스로 컸어요? 본인은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 그건 말하자면은 이건 음. 끌고 다니면서 음.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치열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판을 제공해 줬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정의당의 위기의 핵심이라고 보는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줘야 기회를 된다는 주지 않은 예, 것. 기회를 뭐 준다는 청년이란 세대만의 문제는 그러니까 아니죠. 청년이 그쵸, 아니라 그쵸, 그쵸. 그 안에 있는 예. 그 당 활동가들. 활동가들한테 기회를 줬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보니까 외국은 그러니까 그게 진보 정당만의 문화가 아니라 보수 정당에서도 그렇죠. 예. 10대부터 정당 운동을 하고 음. 거기에서 뭐 청년 조직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또 당의 뭐 전국위원, 중앙위원도 하고 경험 쌓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그냥 뭐 어떤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반화되어 있는 그렇죠. 케이스인데 외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보수당에서도 그러다는 거예요. 독일의 기사령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렇고 영국 예. 보수당의 총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총리를 그렇죠. 해요. 예. 그렇게 지도자를 키워지는 과정인데 한국에서는 뭐 자유한국당, 민주당보다 더 요새는 이제 이 정의당 내에서 그런 기풍 자체가 약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 기풍은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은 그 왜냐하면- 정치인으로 뭐 좀 훈련된 사람들이 꼭 정치를 해야 되냐,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반론이 있을 수 아니, 있을 것 같아.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쉽게 정당에 예, 들어오고 그렇죠. 예. 정당에서 그냥 정당이라는 게 무슨 심오한 직업 정치꾼만 그렇지, 그게 하는 게 아니죠. 아니고 예. 정치 활동, 아니 그러니까 정당을 정치요. 제가 말하는 건 정치. 정치 뭐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 수도 일반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당에 쉽게 경험을 하면서 정당이라는 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 내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스스로가 이제 조금 이제 정치인으로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당에서 좀 배우고 그렇죠. 경험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 거치고 어. 그들 중에 모두가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음. 100명 중에 1명만 정치인이 돼도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활동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정당인 거지 예. 거기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조차도 안 하고 시민 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쉽게 그래야죠. 사실은 정당이. 저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비판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건강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사람만 계속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건 아니고 성장판을 제공해 준다는 게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그러기서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정당성. 왜냐하면 여기서 성장하고 이 풍토에 성장하고 그럼 지지를 받고 그 지지 기반 위에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낙하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표 받을 만해. 라는 정당성이 쌓아가는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정당성이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멋있죠. 동의합니다. 저는 뭐 고마운데 그렇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욕을 좀 먹을 건데 우리 내가 다 욕을 얘기하니까 먹을게. 아주 설득력 있고 내가 좋은 이야기. 욕은 내가 다 먹을게.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만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본인만. 하여튼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 18세 바로 선거 연령이 낮아졌다는 게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거, 선거라고 하는 거, 투표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관심 있어서 한번 더 가보는, 내가 시민단체에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고 봉사활동도 해보듯이 그런 식의 문턱. 그러다가 내가 볼 때는 시민운동 해보고 싶네라는 생각이 들면 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무슨 경제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자기가 그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당에서 하다 보니까 나한테 그런 기질이 있네? 그럼 또 이런 것도 개발해 나가는 과정. 그렇죠. 이런 문화 속에서 탄탄한 어떤 정치가들이 성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섀도우 캐비넷이 만들어지는 예. 거죠.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아침 정말 텔레비에 나왔던 사람이네. 배상훈 저 사람 텔레비에 나와서 몇 번 방송하던데 이름 좀 알려졌네.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 당에 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한 찾아. 이 사람이 이 당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칼 사람이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지를 받겠어요? 이게 화학적 결합이 되겠어요? 그냥 퉁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누구야? 표창원이 퉁겨져 나갔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에요.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 가장 집중하는 게 흥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좀 유명 인사 인재 영입에 이렇게 좀 그렇죠. 집중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인재 영입에 대해서가 기존에 한 20-30년 동안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이 그 개본의 인재 영입을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의 문제, 쇼 이벤트의 문제로 해왔잖아요. 근데 이 정의당이나 진보 정당에서 그거를 뒤늦게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진보의 어떤 정체성 또는 진보의 장점을 살리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더 약화시키는 거다라는 말을 저도 배상훈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정책과 어떤 소신 같은 걸로 승부를 보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건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이 이미지 정치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급하신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서 좀 씁쓸하고 심 어쨌든 대표가 급하신 것 같아요. 예. 인재영이 인재영이 그런데 예. 한마디만 드리면 그러니까 이 민주당 같은 데만 하더라도 얘들의 이 정당의 인재 영입의 패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자기가 좀 뭔가 이 전략적으로 챙겨야 될 곳, 그 대표적인 데 어디냐면 노동계, 여성계 이런 데에는 좀 같이 묶으려고 해.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국노총과 무슨 정책 협의를 한다거나 여성단체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그쪽의 사람들을 영입을 해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영도. 예. 그래서 보시면 역대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에는 여성단체 연합 지도급 인사가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죠? 항상 그게 배치가 돼요. 진선미가 그 케이스인가요? 진선미 지금은 뭐 권미혁 씨하거나 권미혁 그러니까 여성단체 연합의 공동대표였던 사람들은 그렇죠. 항상 비례대표의 상위 순번 들어가요. 노동계도 보세요. 지금 뭐 누구야 이영도. 예. 이용덕부터 해가지고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나름대로 전략적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 스토리가 있는 그렇죠.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마치 이제 데코레이션용으로 표창원, 뭐, 조홍천, 뭐 양양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붙이는 이 방식을 하고 있다는 지금도 그렇게 거고. 하고 있어요. 예. 예, 똑같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진보 정당의 포지션이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닮아가려고 하면서 오히려 진보 정당의 전통적인 뭐 선거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자기 장점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저쪽의 패턴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영입 인사가 와서 공천을 받아요. 그러면 활동가들이 그 밑에서 쉽게 말하면 노동력을 대주는 사람밖에 안 돼요. 맞아. 그죠? 너무 그러면은 슬픈 것 같아. 번아웃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나가요. 이 사람들은 아, 뭐가 돼요? 진짜 마음 당내 아프다. 활동가들은 무너져 갖고 또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추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랄을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또 마지막이야? 예. 끝! 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라는 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된 관계로 아까 그렇게 말 좀 해보시지 그랬어. 아니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정치 개혁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당의 모습이 후퇴하면 뭐 정치 개혁을 100번 해도 소용이 없겠죠. 정당이 정치를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정의당이 더 이상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이번 주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 더 설득력이 있잖아. 1000명 채워주세요. 네. 네, 빨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